82쪽에 양가로육분의 임대료 등의 정감 청구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뭔지 봅시다. 자, 임대료 정감 청구라는 거는 자, 여기에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입니다. 자, 이걸 주니까, 자, 우리가 임시로 예정지를 줄 수도 있죠. 예. 또, 한지방식 사업이 끝나면 환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종전 토지에는, 우리가 소유권이, 크게 소유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교환 가치가 있고, 자, 사용 가치가 있어요. 자, 예정지나 한지도 교환 가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적응한지 같은 경우에는 교환 가치는 같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나, 자, 사용 가치는 무조건 달라집니다. 자, 위치도 바뀌고 면적도 달라져 버리죠. 줄어지고 이러니까. 자, 종전 토지의 사용 가치를 전제로 해서 용익권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용익권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용가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예정지나 한지는 종전 토지와 면적도 작아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무조건 사용가치가 달라집니다. 용익권 조정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첫째, 임대료 등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료 관계 조정도 해주고, 만일에 용익권이 예정지나 한지로 들어갔을 때, 자,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권리, 자, 포기를 하든지, 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자. 단, 한지 예정지정 효력 발생이나 한지청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60이 지나면 이거 못해요. 이걸 우리가 미부 시간에 배웠죠.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서 60일 안에 임대료 정감 청구나 권리포기나 계약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포기나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자, 손실금, 자, 여기에 이주비용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도 발환해 줘야 되죠. 자, 이 손실금을 청구를, 자, 시행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주비는 시행자 줍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누가 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 줘야 되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다 하면은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면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누구에게 청구해라? 시행자에 청구하면은 시행자가 이걸 지급하겠죠. 지급하고 나면은, 자,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익을 받은 자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우상권을 행사해서 권리관계 정리하자 이 뜻이에요. 시험에 자주 오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한 번 놨어요, 한 번. 그래서 나중에 5, 6월달 되면은 여러분이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자, 그때 가서 또 그걸 하기로 하고. 자, 책에 한번 봅시다. 임대료 등의 정감 청구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정진되거나 방해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줄칩니다. 장래에 관하여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으로 정감 청구한다면 시험에 틀려요. 앞으로만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밑에 3번에 정감 청구 시기, 자, 줄칩니다. 한지청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를 지려 그 밖에 정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60일 안에 해야 되죠. 자, 건립포기 손실보상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은 당사자는 해당 권리 포기하나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도 또한 같아 건립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인데, 손실보상 청구 줄칩니다. 건립 포기나 계약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구상권 행사,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그로 인한 이익받은 자에 뭐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 행사가 되죠. 자, 건립 포기 등 시기 줄칩니다. 한지처럼 공고된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60일 내에 해야 돼요. 자,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청산금. 자, 봅시다. 산정기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 세의한 경우 그 가부족은 종전 토지, 자, 갈로 띄어놓으시고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증으로 청산합니다. 결정 시기, 청산금을 우리가 산정하려면 그 기준을 결정을 할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청산금은 줄칩니다. 한지 처분할 때 그 기준을 결정해라는 뜻이에요. 다만 환지 대상에서 우리 제외할 수 있죠. 부정한 것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즉 사전 청산금을 줄 때 그때 청산금의 기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자, 청산금 징수교부에 가서 청산금 징수교부 시기,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된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부정한 토지에는 사전 청산금 줄 수 있죠.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즉 사전 청산금 준다 이 뜻이에요. 분할징수 교부도 됩니다. 줄칩니다. 청산금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화학습에 청산금 이자징수 교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안 보셔도 돼요.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되고.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행정청의 시행자는 청산금 내에 할 자가 누구예요? 정한지 받은 사람이. 이를 내지 않으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의 청산금 징수를 뭘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청산금 징수 위탁을 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지사도 시군구에 수수료를 지급해 줘야 돼요. 공탁, 청산금 받을 자는 가만지 받은 사람이죠.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 받을 수 없을 때는 받기를 또 거부하면 청산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줄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환지등기. 시행자는 줄칩니다. 한지처분 공고가 되면 공고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위를 알리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일괄적으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는 뜻이죠. 다른 등기 제한, 한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한지 등기 쓸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페이지 예외가 하나 있죠. 자, 거기에 줄치세요. 등기 신청인이 한지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한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을 생긴 것을 증명하면은 다른 등기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채비지 처분 등 찾았습니까? 버리시고 7번 강가보상금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중공검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공검사는 우리 앞에 절차에 한지처분 전에 중공검사 한다 그랬죠. 그거가 중공검사에 관한 거예요.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시행자 제의하고 도시개발사 공사 끝날 때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지정권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준공검사 의뢰나 자, 참여 요청 다 버리세요. 공사 완료 전 준공검사,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 준공검사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준공검사 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는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3번에 공사 원래 있다는 1억당 의제 찾았습니까? 버리시고, 4번에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봅시다.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전에는,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갈로 안에 거기 줄칩니다. 채비지는 제외하라 해놨죠. 자, 그럼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예. 다만 사업의 시행의 지장을 여부 확인받는 등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채비지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채비지는 허가받는다면 안 됩니다. 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지 방식의 절차의 끝인데, 책에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한지객 작성 찾았습니까? 이때 시행자 작성하는데, 자, 작성 기준은 원칙 예외라고 들어가 있죠. 그 원칙 예외 하살표 하시고, 이 말만 쓰세요. 적응한지. 원칙이 적응한지고, 거기에 따른 예외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가시고. 환지 부지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거기는 하살표 하시고, 자, 동의 신청에 의해서 부지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의 신청 직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정감한지 입체한지 쓸 거 없고 그 밑에 보류지 공공이 쓸 부지라고 되어 있죠. 채비지. 자, 여기에는 자, 옆에다 하살표 합니다. 자, 이 보류지는 환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환지 대상하면 틀립니다, 시험에.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한지객이 인가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지요. 자, 그리고 착공 및 공사 완료 밑에 보면 예정지 지정전 사용은 뭐 쓸 거 없고 안 배웠으니까 환지 예정지 사용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 옆에 씁니다. 영구입니까? 임시입니까? 임시. 자, 임시라 썼어요. 그 밑에다가 자, 요 말만 쓰면 돼요. 권리변동 X라고 써야 되죠. 권리변동 일어난다면 시험 틀려요. 자, 권리변동 일어나지 않고 채비지를 예정지로 정하면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됩니까? 처분까지 돼요. 그 밑에 권리변동 X, 채비지 하살표, 예정지, 하살표, 사용수익 뭐가 된다? 처분. 자, 그래 썼어요. 예. 자, 그리고 옆에 준공검사 완료공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후 가결정하죠. 자, 그리고 한지처분 공고라고 되어 있죠. 한지교부와 청산인데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고일날 발생되는 뭐 소멸이라고 써놨잖아, 전부 다. 예. 다음날 발생하는 게 뭐 취득 이전 확정 써놨죠. 존속이라고 되어 있죠. 존속 옆에 요거 쓰면 되잖아. 존속 옆에 지역권과 행정상 재판상 처분.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없애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썼어요. 그 밑에다가 자, 요 말만 쓰시면 돼요. 용의권 조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임대료 등 정감 청구할 수 있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며칠 내야 됩니까?
60일 내에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썼으면 됐어요. 다 썼습니다. 다 쓰신 분은 287쪽에 비용부담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는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그거는 뭐가 하는데 최근에 시험이 한 3번 나왔어요. 여기. 자, 도시개발 채권은 자, 거기 1번에 줄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공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줄쳤어요. 288쪽에 밑에 있죠.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발행이 되고, 우리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에서 배웠죠. 도시공객시설 사업 있죠. 그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발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해요. 발행 절차에 가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줄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돼요. 뭐 채권 발행 절차, 발행 방법, 발행 조건 등등에 대해서는 누구 승인받아야 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발행 공고는 버리시고 내려가서 발행 방법 등의 1번 봅시다. 도시개발 채권은 공사체의 등록법에 따르는 줄칩니다. 등록기간에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발행되고 무기명 발행도 된다 이 뜻이에요. 발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이율,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국채, 공채 등 금리와 특별하게 사항들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가 정하되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장관 승인받아야 돼요. 상한기간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은 줄칩니다.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소멸시효,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는 줄칩니다. 상한일부터 기산해서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매출 및 상한 업무는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매입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자세요. 이 채권은 누가 사야 되느냐? 박스 안에 1번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린기관 지방공사와 다음에 줄칩니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주로 공공시행을 하죠. 공공시행자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는 이 채권 사라 이 뜻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린기관 지방공사 외의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자, 거기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쓰세요. 민간 시행자도 이 채권 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받은 자 중 줄칩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으면 이 채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떨 때 사느냐? 3번 때문에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 뭐 도시개발 사업할 이유는 없고 여러분이 개발행위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허가 받죠? 하면 이 채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평당 한 5만씩 사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1000평 개발한다면 얼마? 5천만 원 채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사면은 앞에 상한해 준다 했죠?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보통 10년이에요. 10년 뒤에 돈 찾아가라 이 뜻이에요. 이자 주는데 없습니다. 사실 마이너스죠. 예.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서 개발하려면 이 돈 내고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 개발 있죠? 돈 많이 듭니다. 이 채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내야 되고 뭐 내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는 최근에 이 부분을 묻는데 좀 이 책에 없는 내용을 많이 물어요. 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요즘 시험의 형태의 시험 출제 범위를 커버하느냐? 도저히 커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 책에 없는 부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책만 그렇느냐? 이 책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출판사는 더 엉망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노는 범위가 워낙 많이 방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즘 노는 출제 범위 내 교재에 다 넣으려면은 교재가 최소 얼마 돼야 되느냐? 페이지가 1200 내지 1300페이지 돼야 돼요. 1200 내지 1300페이지 되어야 요즘 출제 경향에 맞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안 만듭니까? 왜 이래 안 만들어요? 이거 한 700페이지 해놔놓고 맙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예. 자, 책 써달라지요. 요즘 출제 경향에 맞게끔 책을 좀 써주십시오. 이러면은 돈 줘야 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책 써달라 하면 저는 이제 요즘 책을 잘 안 씁니다. 왜? 하도 많이 떼가지고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말이야. 예. 그래서 안 주는 것이 무슨 이 나라에 이상해요. 안 주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책 그러니까 돈부터 안 주면 안 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에 맞게끔 책을 쓰려면은 페이지 수가 그만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합격하세요. 예. 여러분 합격하고 올해 합격 안 하는데 몇 년 뒤에 책방에 한번 우연히 들려보세요. 예. 공인중개사 책에 공법책을 보면은 아마 그때는 이 두께가 아니고 이만한큼 1200페이지 다 돼가 있을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출제 범위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 교재로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나? 우리 책으로 가지고는 80점 받기 힘듭니다. 이 책으로는 80점 받기가 힘들어요. 예.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중에 있는 교재는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6월 달에는 교재를 바꿉니다. 뭐 요약집을 하는데 제 요약집은 271페이지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 뭐 700페이지도 80점 못 맞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책은 271페이지 보면은 92점 받아요. 이 책에 없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내용을 읽기 좋게 전부 다 추려가지고 불필요한 거 빼가고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많다 했어. 줄이주잖아. 안 주게. 몇 페이지로? 60페이지로 줄입니다. 60페이지 이거 보면 몇 점 맞느냐? 72점인가 받아요. 이게 뭐 됐죠? 이거만 받으면 됐지. 뭐 여기까지 받으려고. 그래, 뭐 저거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 과목은 욕심부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른 과목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5, 6월 달부터는 공법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다 끝낼 거예요. 왜?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공부 안 하면 내가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공부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270페이지 교재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서 나중 7, 8일 가면은 우리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 하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식입니다. 한 문제 풀면 지문 5개 나오죠. 몇 페이지 패라 해가 계속 반복시켜요. 나는 전 지문 다 찾아줍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진도는 또 진도대로 나가고 다 요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들으면 공부는 7, 80%를 수업 시간에 공부 다 끝내버려요. 알겠습니까? 댁에 돌아가서는 수업 시간에 들은 대로 복습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보칙, 그게 290쪽의 보칙은, 자,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뭐 다 그게 버리시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정비법으로 갑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6문제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비법에서 6문제는 오는데 이 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를 잘해야 되고 너무 세부 내용까지 집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왜냐? 사업 3개를 동시에 배워야 돼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나 배우는 것도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 몇 개 배운다? 3개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거기에 재정 목적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줄, 둘째 줄입니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개발된 지역들이 낙후가 되죠. 오래되고 낙후되면 그걸 다시 재개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의에 가서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와 또 구역이라 붙여놨어요. 정비지역이라 안 하고 왜 구역이라 했어요? 그렇죠. 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그 별도 기준이 정비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 정비법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건 전혀 적용 안 되고 정비법 있죠. 정비기관에서는 정비법만 딱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정비사업 봅시다. 자, 정비사업. 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줄칩니다. 정부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 그렇게 줄치시고.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정비사업이다 하는 것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정비구역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죠. 첫째, 정비기반시설. 자, 오래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정비기반시설. 자, 이것을 정비한다. 새 것으로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등 노후 불량한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을 건설 개량한다. 결국 정비한다. 새 것으로 바꾸는 이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야. 자, 정비사업을 하려면은 이 정비구역이 자,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해야만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 특성이 자,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지역적 특성에 적합했을 때 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정비 사업.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이 자, 시행되려면은 자, 이 정비구역이 이 세 가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된다? 적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것부터 파악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자,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거기에 줄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거기에 줄치고. 자, 줄쳤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줄치시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자, 그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자,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주거 환경 바꾸는 사업이, 자, 첫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 찾았습니까? 그게 줄치고, 정비기반시설 공공주택 확충을 통하여 줄칩니다.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자, 이것도 무슨 사업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뜻이. 자, 봅시다. 주거 환경, 자, 개선 사업은, 자, 엄격히 따져보니까 시행지역이 몇 개다? 두 개다 했듯이, 두 개다. 시행지역이. 자,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누굴 말하느냐? 세입자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기기반 상태가 극히 열악하되어 있죠. 극히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됐다 했죠. 첫째 지역이 지나치게 많이 밀집됐다 이 뜻이. 그럼 이런 곳은 우리 부산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서울에는 서울의 달동네라는 데 들어봤죠. 저 강북에. 자, 우리 부산에는 서동 지역과 반송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보면은 지금 서동 지역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살인 능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 고개 마루인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 딱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능선에 따라서 이쪽에, 자,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는, 자, 이런 미로 같은 곳이 있어요. 자, 여기가 딱 차가 다닐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15평 전후되는 이런 건물이 4층, 5층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 사이사이에 여기 골목길인데 1 내지 2m 폭밖에 안 돼요. 예. 이런 건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양쪽 다. 1, 2동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세입자 사는데 한 층에 한 세입자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 조그만한 거 2개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상태 좋은 것은 화장실 좀 있습니다. 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공중 화장실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곳이, 이 동네 전체가 이런 건물로만 에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세입자들이 지금 사는 사람 세입자죠. 세입단 집단 거주하고 있고, 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골목길 있죠. 일로 전기수도 같은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극히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런 건물이 여기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언제 생성됐느냐?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6.25 전쟁 나니까 피난민들이 부산은 다 모였죠. 그리고 휴전이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부산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난촌을 형성시켜서 오늘날 이런 건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에 서동 지역이고 2차적으로는 저 반송이나 들어봤습니까? 다 그런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 된 이 낡은 건물 헐어버리고, 자, 여기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무슨 사업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에서 뭐래요? 공공주도 사업입니다. 공공주도 사업. 자, 민간에서 사업하기에는 사업성이 없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저기 이런 곳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다가 있죠. 자, 그거는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에 4m 도로 다 있습니다.
자, 이 단독주택이나, 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이 뜻이. 일반적인 주거지역. 그럼 이런 오래된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재개발 사업이 여기에는 추진이 되다가 추진이 안 되어서 재개발 사업이 어찌됐다? 해지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이 주거지역, 뭐 4m 도로 다 소방도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단독 다세대로 수십 년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또 이 기반시설이나 낡은 건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뭔가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바꿔주기 위해서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확충한다 해놨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정도만 교체 보충해 줍니다. 확충한다는 것은 바꿔주고, 자, 주거환경, 주택 같은 주거환경은 보존해랬죠. 자, 고칩니까? 그대로 두고 있듯이. 보존, 부분적 정비 개량 정도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가 안 되어서 해제되면은 오래된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정도를 공공주도로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재개발 사업 보시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줄치고. 노블량 건축 밀집한 지역 거기에 줄치시고. 자, 이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바꾸거나 한 가지.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줄치시고. 도시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줄칩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 뜻인데.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재개발 사업도 시행하는 지역이 몇 가지다?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했죠. 자, 기반시설 제대로 된 거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자, 4m 도로 같은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설치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돼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지 그냥 과도하게라는 말은 없죠. 여기 오래된 단독이나 다세주택들이 밀집돼 있다.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다. 자, 이런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시행됩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한 100군데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대부분 재개발 사업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두 번째 지역은 자, 오래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죠. 이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상권 활성화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런 도시 환경을 바꾼다 했죠. 도시 환경을 자, 이걸 개선시키는데 자, 이런 복합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래된 상가 건물이라든지 공장 시설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주택 이걸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무슨 사업을 해라?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는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만 재개발 사업이라 불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래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하는 사업은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상업지역 있죠? 여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 상업지역에 상가금을 헐고 새로 짓는데 이걸 하려면은 영업보상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쉽게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내에서도 오래된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 건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서울의 용산사가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면서 대목 크게 했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엄두를 못 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걸 폐지시켜버리고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된 상업적인 하는 사업을 뭐로 붙여버렸다? 재개발 사업으로 붙였는데 지금 저 오래된 상업적으로 재개발해야 될 곳이 부산의 대표적으로 영도 지역입니다. 영도. 남항동 아십니까? 옛날 전차종집 알아요? 그건 모르지. 그러면은 옛날 영도, 옛날 대교 있죠? 넘어가면은 영도 경찰서 있죠? 그 일대가 상업적인데 이거 해야 돼요. 이 사업이죠. 거기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중앙동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상가가 큰 도로변에 쭉 있죠. 자, 거기 범내골까지 전부 다 그 도로 옆에 오래된 상가 지역은 다 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엄두를 못 내죠. 예, 지금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 중앙동부터 범내골까지가 부산의 옛날 구도심인데 너무 넓다 보니까 구도심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새로 이제 부산시에서 북항 재개발과 함께 그 일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행사업 형태로 좀 수월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없애버리고 뭐로 붙여버렸다? 재개발 사업을 붙였어요. 이제 재건축 사업. 자,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습니까? 양호하고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바꾼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시행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죠. 네. 자, 시행지역이 한 군데로서 자, 이런 이제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어떻다? 양호해요. 예.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재개발은 다 손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노블량한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 이런 곳은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있죠? 이걸 말합니다. 그럼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여기 아파트 철거시키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을 뭐라 그런다? 재건축. 건물만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좀 추진이 용이합니다. 기반시설 안 되고 안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만 철거시키고 새로 지으면 되지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옛날처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6평짜리 아파트 하나 지분 가지고 있다. 그거 주면은 새 아파트 32평짜리 그냥 주던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 부산에는 그렇게 주던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자, 구서주공아파트. 지금 구서 롯데캐슬 들어가 있죠. 함영주공아파트. 자, 거기도 롯데캐슬 들어가 있고 만덕주공아파트. 만덕주공은 경문인가 뭐 동문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 재건축만 그렇게 좋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용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는 옛날처럼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삼익비치 있죠.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300세대짜리를 재건축한답니다. 3,300세대로. 그래서 3,300세대로 재건축하는데 증가되는 세대수 없죠. 그럼 건축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를 자 구서주공 같은 경우 1,200세대에서 있어요.
함영주공도 그렇고 이걸 5,500세대짜리를 만들어 보니까 4배수 이상 증가하죠. 이런 것이 더블로 준단 말이에요. 16평 주면 32평짜리 새 아파트 그냥 줘요. 그런데 지금 삼육비치는 33평 3,300세대를 몇 세대로? 300세대 그대로 합니다. 그럼 건축비 다 물어야 돼요. 누가? 예. 그 토용 소유자, 집주인이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얼마 책정되느냐. 지금 재건축에 부산시내 재건축 들어간 거 역세권에는 지금 벌써 2천만 원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가가. 예. 그런데 이거는 3천 정도 달라고 해요. 60평짜리 짓기 때문에. 그러면 35평짜리면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10억 5천. 예. 자, 10억 5천이죠? 그러면 이게 재건축 대상되는 35평짜리 대집은 15평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아파트 가격 얼마 인정해 주느냐? 1억 5천 밖에 인정 안 해줘요. 얼마 추가 부담해야 돼요? 9억 5천. 이거 살 때 얼마 주고 샀는데? 4억 주고 샀어요. 바보처럼.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산 사람은 결국 새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13억 5천만 원 들어야 돼. 10억 5천 드는 게 삽니까? 13억 5천이 싸요. 요즘 재건축이 이렇다는 이야기야. 요즘은 재건축에 대상 물건을 섣부리 피우면 그만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아예 사지 마시고, 그럼 사는 거는 바보 찾아야지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 같은 바보 하나 찾아가 넘기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바보가 있나 세상에. 없어요. 요즘 사람 전부 다 똑똑해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안 사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은, 자, 책에도 잠시 한번 해보세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폐지했습니까? 자, 정비사업. 옆에 보시면 정비 기반시설 정비, 주택 등 건축물 정비라고 해놨죠. 이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옆에다가 요 말만 쓰세요. 시행적이 몇 개다? 2개. 그 옆에다가 이런 무슨 주도다? 공공주도 사업이라 썼어요. 그렇게 옆에다 쓰세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타이틀 있죠? 밑에는 별것 또 쓸 거 있어요. 다 띄워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옆에다가 요래 써라. 썼죠? 재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옆에도 이렇게. 시행적 몇 개? 2개.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있죠? 시행적 하나의 공동주택이라 썼으면 돼요. 재건축 사업은 시행적 하나의 어떤 주택 대상이다? 공동주택 대상이에요.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으로 갑시다.